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얼마 전 타다와 택시 간의 팽팽했던 싸움을 다뤘었죠. 검찰이 타다를 전격 기소하면서 이 싸움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타다와 관련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곧 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타다 금지법이다. 아니다. 타다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말들이 굉장히 많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새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택시와 타다 간에 서로 싸우고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존 현행에서는 택시 입장에 이렇고요. 타다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자,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서 쓰는 이동 서비스입니다. 자, 그랬더니 택시가 너희 무면허 택시네 라고 얘기했고, 자, 아니야, 우리 렌터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는 렌터카는 기사 제공하면 안 돼, 불법이야 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질세라 타다도 역시 아니야, 예외 조항이 있어,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땐 기사 제공 가능해 라고 역시 팽팽한 방어를 이뤄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관광 목적으로 만든 취지를 너희가 왜곡하고 있다, 꼼수 택시 사업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라고 공격했고, 타다도 역시 법조문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 하면서 이들의 팽팽한 싸움이 지금껏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검찰이 이 택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다를 전격 기소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타다와 택시가 싸우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논리였습니다. 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반발에 타다도 나름 반박할 여지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새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 아까 렌터카 승합차 11에서 15인승은 기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랬더니 그것은 관광 목적으로 만든 예외 조항이라는 게 택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입법 취지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다만 법조문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던 거죠. 타다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관광 목적이라는 말이 그대로 법조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완벽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조문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반납 장소도 오직 공항과 항만에서만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고 법에 박아버린 거죠. 네.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 그리고 대여 반납 장소도 오로지 공항과 항만에서만 가능하게끔 한 겁니다. 자, 만약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은 현행 방식의 타다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다 측은 이것이 타다 금지법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타다를 지지하는 여론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매번 택시의 눈치만 너무 본다고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명백히 타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방식을 모두 금지함으로 해서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다 라는 게 타다 측의 불만입니다. 자, 타다는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자, 반면에 이 법을 논의한 정치인과 국토부는 타다를 무조건 반대하는 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상황을 확실히 정리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기존 현행 여객운수법에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간행사업. 자, 근데 개정안에서는 이 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객, 자동차, 플랫폼 사업. 플랫폼. 네. 이 말을 추가해서 이제 앱이나 어떤 새로운 형식의 방식의 신산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운송 서비스 사업에 이제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플랫폼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송 서비스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면허인데요. 타다도 이 면허 문제 때문에 승합차 플러스 렌터카 콤보를 떠올린 거였죠. 자, 이 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들도 이제 얼마든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면허 조건이 이제 생긴 거죠. 자, 다만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차량 수입니다. 차량 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여금인데요. 먼저 차량 수는 한 업체당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얻은 차량 수를 말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면허를 얻은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무조건 막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시장 수요에 맞게. 시장 수요에 맞게. 자, 둘째, 택시 감차 계획에 맞춰서. 첫 번째 시장 수요에 맞게, 이거는 비교적 뻔한 말이니까 제외하고요. 수요도 없는데 막 늘릴 수는 없죠. 자, 두 번째 택시 감차 계획에 맞춰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 정부 지자체들이 면허를 과도하게 내준 탓인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택시 공급을 줄이기 위한 감차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든 택시 수만큼 신규 사업자들에게 차량 수 면허를 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원,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납하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기여금을 납부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개정안 취지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새로 운송 사업 하고 싶어? 좋아. 면허 내줄게. 다만 조건이 두 개 있는데 차량 수는 우리가 관리를 좀 할게.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택시 줄이는 데 쓸 거니까 차량 한 대당 기여금을 좀 납부해. 괜찮지? 그래서 이 새 개정안을 신산업을 바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했던 그런 상황을 플랫폼 신규 사업자로 인정을 해서 조건은 있지만 이거에 맞추면은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신규 사업자들에겐 이 차량 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그리고 기여금은 얼마로 납부해야 되나가 최대 관심사겠죠. 확보할 수 있는 차량 수가 너무 적거나, 그리고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너무 높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두 조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가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여기에 타다 지금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금지하는 법을 자신들이 직접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네. 어쨌든 타다를 제외한 업계와 국토부가 만나서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안을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한 결과는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시행령이란 법률의 세부 규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업계는 사업 존폐가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따내려고 협상을 하겠죠. 역시 국토부도 택시와 이 업계 간의 새로운 상생을 위해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도 함께 고려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수와 기여금이라는 시행령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번 새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째,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둘째,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도 정식 면허를 얻어서 사업을 한다. 차량 수와 기여금 납부라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사업자 측과 그다음 국토부가 협의해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일까요? 아니면 신산업 제도화일까요? 타다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이 금지가 되니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죠? 그에 반면 이번 계기로 신규 플랫폼이 정식으로 잘 정착화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운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가 조금 아주 살짝씩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남들하고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다소 좀 신기한데요. 최근에 구독해주신 215분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0명, 10,000명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허황된 어떤 미래 숫자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숫자에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신 200여 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쉽게 전달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